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제가 화면을 굉장히 밝게 처리를 하는데도 굉장히 까매진 것 같습니다. 휴가를 갔다 왔더니 더 시커멓게 탔어요. 영상도 미리 찍어놓은 거 보내고 해가지고 좀 실망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죄송하고요.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서 더 열심히 하는 박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투자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죠. 이미 너무 과열된 시장, 쳐다보지도 말았어야 하는 시장 기웃거리다가 손해 많이 보고 이 시장을 떠나는 초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콜이니 줄이니 불이니 새로 투자 시장에 진입한 잘 모르는 이런 어린이들, 그동안 이들에게 지침을 내려주는 든든한 멘토가 있어서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그 멘토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니까 불안해졌고 손해를 보고 떠나거나 아니면 그 손해를 하루하루 지켜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치 투자의 전도사죠. 이분 떠나갔습니다. SL플러스 운용 회장님도 퇴진을 발표를 했죠. 차명 투자 의혹에 금감원 제재 준비 사실이 알려지고 가치 투자의 전도사였던 이분 같은 경우는 불법 투자 의혹으로 이미 한 달 전에 사임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젊은이들을 이 자산시장 투자에 관심을 갖게 해놓고 그들한테 공격적인 투자를 독려했던 사람들이 실제로는 자기 뱃속을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업계의 영향력도 크고 대중적인 인기도 많이 누렸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돼서 씁쓸한 퇴장을 했습니다. 이들 믿고 주식시장에 올인했던 주린이들 눈물을 흘리고 있죠. 급락에 폭락을 더한 상반기 주식시장이었어요.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큰손들 있다고 말씀드렸죠. 외국인 기관 이들이 팔아 제끼니까 코스피가 22% 폭락을 했습니다. 시가총액 10위 기업 중에서 주가 상승 기업이 하나도 없이 전멸한 수준으로 주식시장은 초토화됐어요. 특히나 우량한 기업들은 투자하면 절대 손해볼 일 없다고 했던 삼성전자, 카카오 이러한 번듯한 회사들 개미들의 무덤이 됐습니다. 카카오페이 계열사 주식 먹튀 사건처럼 핵심 경영자들이 부도덕성과 편법, 주식시장 교란 행위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신뢰성이 훼손된 상황이니까 당연히 주가 하락을 동반했습니다.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여기 대표가 시간의 거래로 자기가 갖고 있던 주식 다 팔아서 엄청난 돈을 챙겨갔어요. 코인 시장은 더하죠. 두나무 블록체인 가상거래 시장 이거 서비스하는 회사인데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 업비트의 회사입니다. 여기를 통해서 가상자산 거래를 많이 하고 지금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데 10년 만에 자산 총액이 10조가 넘어서면서 대기업으로 지정이 됐어요. 얼마나 코인 시장이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2017년 이래 준 대기업 지정을 뛰어넘고 단숨에 대기업으로 지정된 것은 이 회사가 첫 사례입니다. 또 암호화폐 기업이 대기업에 지정된 것도 처음이죠. 그들이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코인을 거래하는 판을 깔아주고 거기서 거래하는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챙기면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에 뛰어들었죠. 메타버스 제 또래 분들은 굉장히 생소한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는데 업비트에서 이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대체 불가능 토큰 이런 거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고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사면 어디 자랑할 공간이 필요하고 그러한 공간을 서비스하는 이걸 선점하겠다고 뛰어들었어요. 아직까지도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수많은 코인을 상장시키고 거래시켜서 번 돈을 가지고 이러한 신사업에 또 뛰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사업, 새로운 영역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떠한 기준이나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리스크는 희석시키고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다, 좋은 말로 현혹시킬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이해나 검토 없이 무조건 뛰어드는 또 피해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코인 때문에 피 본 사람 너무 많죠. 테라 루나 사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됐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획기적인 개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코인 투자에 발을 들여놓게 했고 또 연 20%의 이자율, 지금 웬만한 투자 시장에서 얻을 수 없는 수익을 제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상화폐 시장에 발들이게 했습니다. 근데 그 가격 급락하면서 시가총액의 대부분을 날려 먹었어요. 이 코인을 만든 사람 굉장히 부자가 되고 그를 추종하는 세력이 많이 생겨났지만 결국 사기, 유사수신 행위 등의 혐의로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주식 코인 시장 같은 경우 코로나 위기 이후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 때문에 급성장한 시장입니다. 부동산으로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을 꼬드기기에 너무나 좋은 시장이었어요. 똑같죠? 부동산 시장이랑 주식시장의 멘토를 자처하면서 젊은이들한테 빚내서 투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했고, 또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 빨리 젊을 때 과감하게 뛰어들라는 말로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정작 본인들은 차명거래, 내부정보 거래 등을 통해서 뱃속을 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민낯이 드러나도 결국 투자는 본인의 책임이라며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을 규제하는 이유, 그만큼 윤리의식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거고, 특히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늦더라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코인 같은 경우 객관적인 검증이 아예 없죠. 상장만 하면 가치가 0에서 수백 배 치솟아 오르는 그러한 시장이었어요. 상장만 되면 그 코인은 실제로 거래될 수 있는 코인이라고 여겨지면서 그 실체는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의 투기의 대상이 됐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죠. 실제 가치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금액으로 주식시장 화랑을 타고 공모가 높게 책정해서 먹고 튈 수 있는 시장이었어요. 이러한 1년의 시간 동안 신흥 부자들, 젊은 부자들 생겨났지만 이로 인해 피눈물 흘리는 코린이 주린이 수에 비해서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수많은 코린이 주린이들이 소수에게 돈 다 털리고 크나큰 희망을 품고 이러한 투자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가장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계층으로 이제 전락을 했어요. 불인이 같은 경우 제가 지금 언급하지 않는 이유, 이미 더 크게 겪고 있기 때문이죠. 낼 수 있는 최대치의 부채를 짊어진 채 돈 벌 수 있다는 시장에 뛰어든 젊은이들, 가장 뜨거울 때 시장에 진입을 했고 그 시장이 차가워지면서 지금 다 울고 있습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 지금 젊은 세대들 10억이 아파트 평균값처럼 여겨집니다. 10억이 애 이름이 아닌데 10억 여기도 10억 저기도 10억 얘기하면서 마치 부자가 된 기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일부 몇몇이라던 10억 아파트 노도강에서 속출했죠. 2020년도의 기사입니다. 3, 4억 해도 비싸다 했던 아파트가 즐비한 지역이었는데 여기가 다 10억이라고 수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영끌들은 자기만 집 못 살까봐 여기 가서 어제보다 더 비싼 값에 이 집들을 끌어안았어요. 도봉구 30평대 첫 10억 클럽에 가입했다고 노도강 집값 영끌이 샀던 시점보다 더 올랐다고 하면서 이들을 안심시켰던 시장입니다. 강남이 수십억을 호가하기 때문에 노도강도 10억 넘는 거 당연하다고 키맞추기라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마지막 남은 미래 수요까지 다 시장에 끌어들였는데 지금 나락을 겪고 있죠. 노도강 뚝뚝 떨어지고 집값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영끌이라는 거 자기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빚을 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대치가 2배로 늘어났어요. 2년 만에 금리 폭탄을 맞게 됐죠. 6억 빚 이자가 150에서 270만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버티지 못하기 때문에 팔고 정리하고 싶어도 자기가 산 가격에서 수억을 낮춰도 팔리지 않는 시장입니다. 노도강 아파트 매매가 7억이 속속 붕괴되고 있죠. 2년 전에 10억 가까이 간다던 지역에서 7억, 6억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거래는 아예 사라졌습니다. 작년까지 마지막 수요가 몰렸는데 그때 대비해서 지금 78%나 급감을 했어요. 금액을 수억 내렸는데도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 시장, 여기에 갇혀 있는 게 바로 불인이들입니다. 주린이도 마찬가지죠. 9만전자 넘보던 삼성전자 10만전자도 넘을 거라고 이렇게 부추겨 댔던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0만원 가까이 치솟아 올랐다고 하면서 증권사들은 앞다투어 목표 주가 11만원이 넘을 거라고, 여기서 더 오를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독려했어요. 여기에 멘토들이 한마디씩 해주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로 더 뛰어들게 했죠. 근데 1년이 지난 지금 도로 5만전자가 됐습니다. 6만원 턱걸이 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죠. 외국인이 와서 찔끔찔끔 사주면 다시 올라가고는 있지만 굉장히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별로여서 그런 게 아니죠. 주린이들처럼 그렇게 높은 가격에 사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금액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돼도 손실인 8만대에 물려있는 주린이들 엄청나게 많죠. 목표 주가 11만원 하던 삼성전자 지금 증권사에서 7만원대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식을 잘 모르는 사람도 삼성전자 하면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고 망할 이유가 없고 더 성장할 거다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 그들이 멘토가 추천해준 대로 비싼 게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뛰어들었어요. 종류만 달랐지 보여지는 행태는 너무나 동일합니다. 코인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 1억 시대에 왔다고 하면서 7천만원 도달이 임박했다고, 이게 작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6만 달러를 뚫어냈고 이제 비트코인 1억 시대가 멀지 않았다고 코인 투자를 부추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기관 투자자까지 들어오면서 이 가상화폐 시장은 영속적으로 갈 거고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니까 7천만원대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늦지 않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코린이들 지금 멘붕 왔죠? 깡통 계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대표 코인 비트코인이 맥을 못 추고 있죠? 6만 달러 넘었다던 비트코인 지금 2만 달러대 유지하고 있죠? 비트코인이 이 모양이니 알파코인들은 더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하락폭이 80% 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억 투자했으면 2천만 원도 안 남은 상황이 되는 거죠. 비트코인 52주 가격 변동폭 보면 7만 불 가까이 찍었었습니다. 근데 2만 불 아래로까지 떨어졌어요. 불과 1년 사이에 70% 이상 대장주인 비트코인마저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 데이터 모아놓은 게 좀 돼서 오늘 다시 보니까 그 사이에 더 떨어졌어요. 자고 일어나면 수억이 올랐다고 해서 영끌했지만 나 돈 벌었다고 영끌이 올랐다라는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기뻐했던 불인이들, 주식시장 코스피 4000 시대가 열릴 거라며 지금 내가 빚내서 투자했지만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믿었던 비투한 주린이들, 그리고 코인시장 그 변동폭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확천금 금방 벌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뛰어든 코린이까지 반짝 상승의 기쁨을 모두 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난 몰락의 시간을 이제 겪고 있어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합니다. 가자를 외치면서 외제차 구입 펑펑 해댔죠. 골프 치는 골린이들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또 40대 한참 일해야 될 나이에 은퇴할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노동을 통한 돈 버는 거, 그런 것만 바라보는 꼰대들, 니들보다 우리가 훨씬 똑똑하다 이렇게 비아냥대고 했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남은 현실 빚밖에 없죠. 투자시장 결국 제로섬의 관계입니다. 시장에 처음 참여해서 노동으로 벌 수 없는 수많은 돈을 벌었다고 믿었던 그들의 돈 공중으로 사라졌는데 그 돈 다 어디로 갔죠? 제로섬 게임이니까 누구는 가져갔을 텐데 어디로 갔을까요? 결국 이걸 노렸던 고수들한테 그 돈은 모두 빨려 들어갔어요. 은행 돈 벌었죠? 돈 빌려줄 테니까 투자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젊은 사람들 꾸준히 일할 수 있으니까 돈 팍팍 빌려주겠다고 저리로 많이 빌려줬습니다.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천억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돈 빌린 사람들 지금 이자 갚느라 허리가 휘고 있지만 돈 빌려준 은행, 그들의 입장을 봐줄 이유가 없습니다. 1인당 1억인데 뭐가 어떻죠? 고금리에 신난 은행들 성과급 잔치를 벌이고 있고 연봉도 더 올려달라고 금융노조 총파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틈타서 여기서도 돈 번 주체들 있습니다. 자산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건설사, 이게 2016년도의 일입니다. 이름 들으면 알만한 웬만한 회사들 다 돈이 없었어요. 빚으로 사업하는 건설사이기 때문에 유동성에 더더욱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들 자산을 정리해도 빚을 못 갚는 그냥 허울 좋은 회사들이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의 화랑을 통해서 배를 잔뜩 불릴 수 있었어요. 유례없는 화랑을 타고 잔고가 빵빵해졌죠. 빚도 갚고 이렇게 추워진 겨울을 이제 대비하고 있습니다. 건설사 결국 하는 일 집 짓는 일이고 집을 이제 공급 안 한다는 거, 그거 어불성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계속 끊임없이 집을 짓고 있고 그 결과로 수많은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집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고 이제 추운 겨울을 대비하고 있는데
있는데 주택사업의 비중이 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집 살 사람 많고 비싼 값에도 사줄 사람이 많은데 왜 주택시장에 치중한 회사들이 걱정이 더 많을 수밖에 없을까요? 지금 분양하는 가격에 분양이 안 될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빚 무서운 시대가 왔으니까 빚 갚는데 힘쓰고 있죠. 이자 폭탄, 또 팔리지 않는 부동산 걱정 때문에 현금 상환 러쉬를 이루고 있습니다. GS, 포스코, 태영건설 등 만기 회사채 전액을 상환을 했고 일부는 금융권 차입으로 충당해서 유동성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어요. 국내 시공평가 순위 15위 안에 드는 건설사들 지난달 1,000억대 이상의 회사채를 모두 상환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기가 오고 있고 이들은 다 알고 있고 그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후반건설 현금부자 건설사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10대 건설사 재진입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정비사업을 통해서 8천억가량의 수주고를 올렸고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10대 건설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10대 건설사에 들어간다는 거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걸 뜻하죠. 호반건설이 11위 진입한 이유는 매출 순이익률, 차입금 의존도, 자기자본 비율 등 돈이 있는 회사고 경영 능력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경기가 어려울 때 수많은 택지를 현금 주고 사놓은 호반건설, 여기에 아파트 져서 분양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부동산 시장이 뜨거웠던 그 극점에 달했던 2021년 매출액 2조 910억 원입니다. 영업이익은 1665%가 뛸 정도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이들은 여전히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가 왔을 때 또 한 번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의 피눈물을 뽑아먹은 증권사들 돈 많이 벌었죠. 개미 눈물 흘릴 때 증권사 급여는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랐어요. 상반기에 받은 급여만 평균 1억 원, 1년 하면 연봉 2억이 평균이라는 뜻이죠.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지금 다 물려 있는데 이들의 거래를 도와줬던 증권사는 배를 불릴 수 있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급냉하면서 대부분 전년 대비 이익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성과급 챙겨갈 수 있는 정도가 됩니다. 성과급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매매만 되면 돈을 버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모든 시장이 동일합니다. 업비트, 코인의 가치가 80%가 공중에서 사라져도 그들이 거래할 때 냈던 수수료는 기업의 배를 불릴 수 있었어요. 공모 주식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피해가 커지고 있죠. 크래프톤 마이너스 48%, 카뱅 마이너스 20%, 언젠가 주가가 오르겠지 싶어서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했던 수많은 주린이들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IPO 주관하는 증권사들은 돈 많이 벌었죠. 공모 가격이 높을수록 수수료를 많이 챙기는 구조고 작년 같은 경우 상장만 하면 따상 뭐 이런 얘기 해가면서 수많은 투자자를 끌어모을 수 있었기 때문에 공모 가격도 굉장히 뻥튀기가 됐어요. 실제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드러나는 법이죠.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고 여기에 물린 사람들은 울 수밖에 없습니다. 증권사는 비싸게 팔면 이익을 얻는 구조니까 IPO 인수 및 주간 수수료만 약 2천억 가까이를 작년에 벌 수 있었어요. 영끌에서 부자 되고 싶었던 불인이들 울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담대 이자 치솟고 있습니다. 한번 빌리면 금리 조정 안 될 줄 알았는데 변동금리로 빌린 사람이 80%인 우리나라에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피스 이자가 치솟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비해서 0.5% 올라갔죠. 이 정도의 상승 1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인이 같은 경우가 제일 참담하죠. 가장 큰 돈을 빌렸고 손절하고 싶어도 결코 현금화할 수 없는 집만 끌어안은 채 부채의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식에서도 버티고 있고 다시 비투하고 역전의 기회를 엿보고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다 굶어 죽게 생겼고 경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국민 분열도 엄청나게 심각하죠. 돈 빌린 사람들 자기들이 좋아서 빌려간 건데 그들 살리자고 혈세를 쏟아가면서 도와줘야 되냐 이러한 얘기가 들릴 정도로 지금 곳간에서 인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선수들은 약탈적인 금융을 통해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고 챙겨갔고 코리니 주리니 부리니 어린이들은 타
탐욕과 불안에서 시작됐지만 결과적으로는 약탈적 금융의 피해자가 됐습니다.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어요. 결국 환부를 도려내는 작업이 필요할 수밖에 없고 그 대가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하는 이유, 아직도 이런 얘기 귓등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저도 다양한 기사를 통해서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반복되는 행태에도 사람들이 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금리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른다고 하니까 또 실물인 부동산이 오를 수밖에 없다. 분양가는 계속 치솟아 오를 거니까 지금 금액이라도 사는 게 좋겠다. 이런 거 부추기면서 물량 털어내기를 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 지금 잘 따져보라고 이런 얘기 하는데 이 비싼 가격에 안 사주면 그들은 이걸 현금화할 길이 없습니다. 그럼 할인해서 팔겠죠. 이런 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서초구 가격 안 떨어진다고 계속 기사 써대면서 방어하고 있지만 떨어지니까 이제 반포 불패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레미안 퍼스티지가 84억을 찍었다. 수년간 해온 행태를 또 동일하게 반복하고 있어요. 거래 절벽, 아니 거래 실종의 상태까지 왔는데 초고가 아파트, 84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의 거래가 과연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님에도 반포는 끄떡없고 비싼 집을 사줄 사람은 많으니 버티라 또 너라도 사라 이런 얘기를 꺼진 시장에서도 여전히 떠들고 있으니까 계속 저도 같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전세값 오른다는 말 믿고 샀는데 갭 투자들 눈물 흘리고 있죠. 제가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저 말고 다른 수많은 전문가들 전세값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갭 투자를 부추겨 댔습니다. 무조건 오른다 이야기하고 임대차 3법 2년차가 되는 8월이 되면 전세값은 큰 폭으로 치솟아 오를 거라는 수많은 떠듬 때문에 갭 투자한 사람들 지금 눈물 흘린다 이런 기사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금 조달에 비장이 걸렸죠. 자기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서 어찌 보면 세입자보다 더 없는 돈을 가지고 집을 끌어안았는데 그들 울 수밖에 없고 그들은 이제 전세입자의 이자까지 대신 내주면서 어떻게든 집을 채우고 있습니다. 세입자들 다 내쫓고 자기가 들어와 산다고 하지만 그 전세금 내줄 사람 대신 드리고 그들 이자까지 대신 갚아주면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투자는 자기 판단의 몫이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현혹됐고 그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는 큰 이러한 시장이기에 저는 오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